우리 러시아는 단 한 평의 땅도 포기하지 않는다. 100년간 지켜지던 푸틴의 철칙이 대한민국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녹둔도를 돌려주겠다. 대신 그 조건은 그 조건을 들은 순간 전 세계 외신들이 긴급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500조 원짜리 노다지입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열도가 분노에 들끓었습니다. 왜 일본에게는 쿠리렐도를 돌려주지 않는가? 일본에게는 볼일 없다. 우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날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치밀한 큰 그림, 지금 시작합니다. 백악관 상황실의 에어컨 온도는 항상 화씨 64도, 섭씨 18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계 장비의 열을 식히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인간적인 감정 따위는 얼려버리고 오직 데이터와 이성만으로 판단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든 콜드웰 미 국가정보국 유라시아 에너지 안보 수석 분석관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는 위성 사진 속의 픽셀 변화와 감청된 통신 데이터의 파형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제게 세상은 따뜻한 피가 흐르는 곳이 아니라 차가운 숫자로 이루어진 체스판일 뿐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새벽 붉은색 비상 전화가 울리기 전까지는 말이죠. 새벽 3시 42분 침대 머리맡에 보안 전화가 기분 나쁜 진동음을 토해냈습니다. 발신자는 국가안보보좌관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콜드웰 수석, 지금 당장 상황실로 튀어오게. 키올 위성이 두만강 하구를 찍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저는 15분 만에 옷을 챙겨 입고 펜실베이니아 거리의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워싱턴의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북한의 국지적 도발인가? 중국의 도하 훈련인가? 아니면 러시아 극동군이 마침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빠지면서 생긴 공백인가? 하지만 상황실에 도착해 대형 스크린을 마주한 순간 제 모든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가로 5m, 세로 3m의 거대한 화면 가득 고해상도 지성이 보내온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위치는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중국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 두만강 하구. 근이 녹둔도라고 불리는 옛 영토이자 현재는 러시아의 군사 통제 구역인 곳이었습니다. 이것 좀 보게. 당직 사령관이 떨리는 손으로 화면의 한 구역을 확대했습니다. 붉은 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제12군단 소속 기계화 보병 부대의 열상 신호였습니다. 탱크와 장갑차,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까지 포함된 대규모 전력이 기지를 비우고 북쪽으로 블라디보스토크 방향으로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놈들이 전선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군. 극동 방어선을 텅 비우고 떠나다니.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사령관은 고개를 저으며 다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전환되고 열상 카메라가 아닌 광학 카메라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두만강 하구의 습지대, 러시아 군이 떠난 그 자리에 또 다른 무리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형광색 작업 조끼를 입은 민간인들. 그들은 삼각대와 레이저 측량 장비를 들고 늪지대 곳곳에 말뚝을 박고 있었습니다. 중국입니까? 놈들이 기어이 출애권을 확보하려고 들어온 겁니까? 제 질문에 사령관이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중국 놈들이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놀라지도 않았겠지. 저들의 통신 코드를 감청했네. 암호화 수준이 높아서 내용을 다 풀지는 못했지만 언어 식별 코드는 명확했어. 사령관이 스피커 볼륨을 올렸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짧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3구역 측량 완료. 집안 데이터 전송합니다. 본국 서버와 통화하세요. 이상. 그것은 중국어도 러시아어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억양. 제 아내가 잠꼬대로 가끔 중얼거리던 바로 그 언어. 한국어였습니다. 순간 제 등골을 타고 서늘한 전율이 흘러내렸습니다. 한국인들이 러시아 군사 기지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것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 측량팀이? 이건 국제법상 명백한 영토 침범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미략이 존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연락해봤습니까? 이미 1시간 전에 한라인을 돌렸네. 그런데 반응이 기가 막혀. 사령관이 허탈한 표정으로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공식 논평을 거부한다더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 그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자동 응답기 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어. 저렇게 태어날 수가 없어. 마치 10년 전부터 오늘이 올 줄 알았던 사람들처럼 말이야. 저는 스크린 속
안개 낀 두만강 하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러시아군이 철수한 텅 빈 막사, 그리고 그곳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한국인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크림반도 사태 직후 푸틴이 서방의 제재로 숨통이 조여들 때 극비리에 한국에 특사를 보냈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그 첩보를 무시했습니다. 한국 같은 동맹국이 미국의 감시망을 피해 러시아와 독자적인 거래를 할 리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때 우리가 틀렸다면, 만약 그때 이미 주사위가 던져졌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이 10년 묵은 계획의 실행이라면 이든 너가 직접 가봐야겠어. 국가안보보좌관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서울로 가서 저들이 도대체 무슨 꿍꿍인지 러시아와 뭘 주고받기로 한 건지 알아내. 만약 한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저 땅을 받는 거라면 우린 이 거래를 박살내야 해. 알겠습니다. 12시간 후 출발하는 오산행 수송기에 탑승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상황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제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아내의 사진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한국계 입양아 출신인 아내, 그녀는 늘 제게 말하곤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는 칼을 품고 산다고. 그리고 그 칼은 복수가 아니라 언젠가 되찾을 것을 위해 갈고 닦는 것이라고요. 그때 제 개인 단말기로 암호화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 내각조사실 통칭 나이초의 정보국장 야마모토였습니다. 콜드웰상, 이미 보셨겠죠. 두만강의 유령들을, 놈들을 막지 못하면 동북아의 균형은 끝장입니다. 우리가 가진 1860년 베이징 조약 원본 데이터를 공유하겠습니다. 한국은 그 땅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일본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그들은 한국이 무언가를 얻으려 할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들어 물어뜯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습니다. 일본의 메시지에서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방해 공작이 아니라 깊은 공포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 걸까요? 러시아라는 거곰이 스스로 발톱을 뽑고 물러나게 만들 만큼 강력한 카드. 일본의 메시지에서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방해 공작이 아니라 깊은 공포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기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무시했던 그 첩보 파일, 코드명 프로젝트 N. 당시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얇은 보고서. 그 첫 페이지를 열자 빛바랜 잉크로 적힌 문구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녹둔도 귀속협의 관련 동향. 러시아 측 반응 긍정적.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150년 전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한 한국의 치밀하고도 끈질긴 복수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겁니까? 당신들은. 태평양을 건너는 비행기 안,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저는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할 한국 정보기관의 요원들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제게 진실을 말해줄까요? 아니면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며 또다시 10년을 기만할까요?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은 미국의 지시만을 기다리는 얌전한 동맹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고도를 낮추자 창밖으로 거대한 갯벌과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저 풍경 아래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제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내려가고 차갑지만 지적인 인상의 남자가 저를 응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 해외공작국 제1차장 강진혁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콜드웰 분석관. 백악관 공기는 여전히 차갑습니까? 그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제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제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일본이 제게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도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150년 동안 지도에서 사라졌던 섬, 녹둔도. 그 섬을 둘러싼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한국은 이미 체크메이트를 부를 준비를 마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것이 단순한 땅덩어리의 회복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패권을 뒤흔들 거대한 에너지 혁명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혁명의 방아쇠가 이미 당겨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검은 세단은 서울 도심을 벗어나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죠. 고층 빌딩들이 사라지고
한적한 외곽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강진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직접 보셔야 믿으실 테니까요.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눈빛은 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드디어 꺼내놓을 수 있게 된 사람처럼요.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산 중턱의 철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경비원이 강진혁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문을 열었죠. 철문 안쪽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2중 3중의 보안. 이건 일반적인 정부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강진혁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따라 내렸죠. 눈앞에는 평범해 보이는 콘크리트 건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 앞에 서자 땅이 갈라지듯 지하로 통하는 거대한 엘리베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내려가시죠. 엘리베이터는 계속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 2층, 3층. 숫자가 5층을 지나자 저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얼마나 깊이 파내려간 겁니까?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눈앞에 광경의 말을 잃었습니다. 축구장 2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거대한 지하 공간. 천장까지 이어진 대형 스크린들. 수십 명의 분석관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비가 있었습니다. 3차원 홀로그램 테이블이었죠. 그 위에 동북아시아 전체 지도가 살아 움직이듯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북방전략지휘소입니다. 우리가 10년간 준비해온 모든 것이 이곳에 있습니다. 강진혁이 홀로그램 테이블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가 손을 움직이자 지도가 확대됐습니다. 두만강하고 녹둔도, 그 주변으로 수십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반짝이고 있었죠. 콜드웰 분석관, 당신은 아까 우리가 왜 10년간 침묵했는지 궁금해하셨죠? 그렇습니다. 침묵한 게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진혁이 테이블 위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죠. 크림반도 사태 직후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크림반도 사태 직후, 푸틴은 서방의 제재로 숨이 막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우리에게 비밀 특사를 보냈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소속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죠. 이 사람이 처음 접촉해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요. 친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녹둔도 귀속 협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조건은 남북 통일 진전 시 단계적 반환. 러시아로서는 잃을 게 거의 없는 제안이었죠. 어차피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푸틴다운 계산이었습니다. 당장 줄 건 없으면서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술수였죠.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강진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이 약속을 현실로 만들 날을 위해서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죠. 역사 기록, 지도, 조약문, 학술 논문. 그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녹둔도 관련 역사 자료 127건을 수집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 12명을 투입해 법적 검토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강진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러시아 내부에 우리 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편이요. 네. 우리에게 정보를 전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푸틴이 마음을 바꾸거나 상황이 변해도 대응할 수 있도록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니, 미국 정보기관도 이 정도 규모의 작전이 진행 중이라는 건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10년이나 걸린 겁니까? 준비가 됐으면 실행했어야죠. 하려고 했습니다. 강진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몇 년 전에요. 모든 준비가 끝났고 러시아와 최종 합의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화면에 촛불 시위 영상이 나타났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새 정부는 이 프로젝트의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비밀 채널은 끊어졌고 러시아는 우리가 마음을 바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 거군요. 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진혁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 프로젝트를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다시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저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집념.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 150년간 잃어버린 땅에 대한 한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기회가 왔습니다. 강진혁이 화면을 다시 바꿨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상이 나타났죠. 푸틴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고요. 화면 속에서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는 그래프가 보였습니다. 제재,
고립, 자본 유출. 푸틴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죠. 지금 보여드리는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콜드웰 분석관 강진혁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녹둔도의 진짜 가치를 보여드리기 전에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먼저 아셔야 합니다. 크렘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푸틴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동북아시아 정세가 완전히 뒤집히는 느낌이었죠. 한국은 미국의 지시를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10년 전부터 자신만의 판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판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홀로그램 테이블 위로 크림반도 사태 직후의 모스크바가 펼쳐졌습니다. 크렘린궁의 3차원 모델이 회전하며 나타났죠. 강진혁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크림반도 병합 직후였습니다. 푸틴은 승리에 도취해 있었죠.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제재 목록이 쏟아져 나왔죠. 경제 제재, 자산 동결, 여행 금지. 러시아를 옥죄는 올가미가 점점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푸틴은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는 서방의 제재가 장기화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았죠. 강진혁이 중국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중국에만 의존하면 결국 속국이 된다는 것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의 딜레마였죠. 서방의 등을 돌리면 중국밖에 갈 곳이 없는데 중국은 러시아를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습니다. 거대한 시장이자 자원 창고 정도로 여기죠. 그래서 푸틴은 제3의 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지만 경제력과 기술력을 갖춘 나라, 미국의 동맹이지만 독자적인 외교, 공간을 원하는 나라, 한국이군요. 정확합니다. 진혁이 한반도 지도를 띄웠습니다. 푸틴에게 한국은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첫째, 한국은 북한이라는 변수 때문에 러시아와 적대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셋째, 한국을 끌어들이면 미국의 동맹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녹둔도가 나타났습니다. 두만강 하구의 작은 섬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조선 땅이었던 곳이죠. 녹둔도는 푸틴에게 완벽한 미끼였습니다. 군사적 가치는 크지 않습니다. 면적도 32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고요. 하지만 상징적 의미는 엄청나죠. 150년 전 빼앗긴 땅이니까요. 네, 한국인들에게 녹둔도는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역사의 조각이에요. 푸틴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강진혁이 당시의 비밀 회담 기록을 띄웠습니다. 물론 실제 영상은 아니었죠. 재구성된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푸틴의 특사가 서울에 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 속 러시아 외교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합성이었지만 내용은 실제 기록에 기반한 것이었죠. 대통령 각하께서 한국의 우호의 손을 내밀고자 합니다. 녹둔도 귀속 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조건이 뭐였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강진혁이 손가락을 펴며 말했습니다. 첫째, 남북관계 진전 또는 통일 시 단계적 반환. 둘째, 한러 경제 협력 확대. 셋째, 한국에 대러 제재 동참 자제. 교활하군요. 당장 줄 건 없으면서 한국을 묶어두려 한 거잖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냥 당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강진혁의 눈이 빛났습니다. 우리는 역제안을 했습니다. 통일 전이라도 공동관리 형태로 한국 기업의 진출을 허용하라고요. 그리고 반환 일정을 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푸틴이 받아들였습니까?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그때 러시아의 상황이 그만큼 급박했거든요. 화면에 문서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어로 빼곡하게 적힌 내용, 그리고 하단에 찍힌 서명, 블라디미르 푸틴. 이것이 바로 그 합의서입니다. 녹둔도 귀속 협의에 관한 양해각서죠. 저는 숨을 죽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이건 역사적인 문서였습니다. 푸틴은 왜 이 정도까지 양보한 겁니까? 러시아는 절대 영토를 포기하지 않는 나라인데. 좋은 질문입니다. 강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녹둔도는 러시아에게 전략적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너무 멀고 개발도 안 된 늪지대에 불과하죠. 둘째,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푸틴은 어차피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요. 그저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허공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군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강진혁이 화면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점으로 전환했습니다. 푸틴은 전쟁이 몇 주 만에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죠. 러시아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 카드를 꺼낸 거군요. 아닙니다. 강진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한국이 먼저요? 네. 몇 달 전 우리가 러시아의 비밀 채널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죠. 그때 그 합의를 이행할 때가 됐다고요.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먼저 움직였다. 이건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다급해서 한국에 매달리는 그림을 상상했는데 실상은 반대였던 거죠. 푸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오래전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내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러시아에겐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강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콜드웰 분석관, 이제 진짜 중요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푸틴이 왜 이번엔 진심으로 녹둔도를 내놓으려 하는지, 그리고 일본이 왜 저토록 두려워하는지. 그가 홀로그램 테이블의 다른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둔도 지하에 뭐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자 녹둔도의 3차원 지형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섬의 표면이 투명해지더니 지하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엑스레이로 뼛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요. 이건 뭡니까? 지질 탐사 데이터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비밀리에 수집한 자료죠. 강진혁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지하 수백 미터 아래 거대한 광맥이 보였습니다. 붉은색, 파란색, 초록색의 띠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녹둔도 지하에는 희토류가 묻혀 있습니다.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뷴. 현대 산업의 필수 원소들이죠. 매장량이 얼마나 됩니까? 추정치로 80억 달러 규모입니다. 저는 숫자를 듣고 눈이 커졌습니다. 80억 달러. 엄청난 금액이었죠. 하지만 강진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희토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가 화면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번엔 바다 밑이 보였습니다. 녹둔도 주변 해역의 해저 지형도였죠. 여길 보십시오. 해저면 아래로 하얀 결정체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마치 눈이 쌓인 것처럼 보였죠. 이게 뭡니까? 메탄 하이드레이트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 미래의 에너지원이라 불리는 물질. 심해의 고압과 저온 환경에서 형성되는 천연가스 결정체죠. 녹둔도 주변 해역에 매장된 메탄 하이드레이트 추정량은 강진혁이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한국 천연가스 소비량 150년치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거의 뛰어오를 뻔했습니다. 150년요. 네, 보수적으로 추정한 겁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강진혁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 분포도가 녹둔도를 중심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져 있었죠. 현재 기술로는 상업적 채굴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10년 후면 달라집니다. 일본이 기술 개발에 가장 앞서 있고 한국과 중국이 뒤쫓고 있죠. 일본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거군요. 정확합니다. 강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자원 빈국입니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죠. 그들에게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에너지, 독립의 꿈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녹둔도를 손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이 동북아시아 에너지 패권을 쥐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혁명입니다. 동북아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재편되는 거죠. 강진혁이 화면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번엔 해상 교통로가 표시됐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녹둔도는 북극 항로의 관문입니다. 화면에 지구본이 나타났습니다. 북극해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항로가 표시됐죠. 기후변화로 북극해 빙하가 녹으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백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존 수에즈 운하 루트보다 거리가 30%나 짧죠. 그리고 녹둔도가 그 길목에 있다는 거군요. 네, 녹둔도를 지배하는 나라가 항로의 입구를 통제합니다. 물류혁명의 열쇠를 쥐는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희토류, 메탄 하이드레이트, 북극 항로. 세 가지만으로도 녹둔도의 가치는 천문학적이었습니다. 푸틴이 왜 이 땅을 미끼로 쓰려 했는지, 그리고 왜 결국 진심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됐죠. 이 정보를 일본이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방해하려는 겁니다. 강진혁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야마모토가 당신에게 연락했죠. 베이징 조약 자료를 주겠다면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감청한 겁니까? 아닙니다. 예상한 겁니다. 강진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일본의 행동 패턴은 150년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뭔가를 얻으려 하면 반드시 방해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일본 내각조사실의 조직도가 나타났죠. 야마모토는 나이 초의 정보국장입니다. 한국 견제가 그의 주 업무죠.
그는 미국을 끌어들여서 이 협상을 파탄내려 할 겁니다. 어떻게 막을 겁니까?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강진혁이 저를 바라봤죠. 막는 게 아니라 이용할 겁니다. 이용한다고요? 일본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들의 두려움이 드러납니다. 그 두려움이 곧 녹둔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겁니다. 미국도 바보가 아니잖습니까? 일본이 왜 저토록 필사적인지 의문을 품게 될 겁니다. 저는 강진혁의 계산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적의 움직임까지 자신의 전략에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콜드웰 분석관 진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야마모토의 편에 설 겁니까? 아니면 진실의 편에 설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미국의 이익, 일본과의 동맹, 그리고 한국의 정당한 권리. 이 모든 것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야마모토였습니다. 받으십시오. 강진혁이 말했습니다. 그가 뭘 제안하는지 들어보시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콜드웰 상 결정하셨습니까? 야마모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베이징 조약 자료를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녹둔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가 아닙니다. 한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저는 강진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에 무언가를 띄웠죠. 베이징 조약 원문과 한국 측 분석 자료였습니다. 야마모토 국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베이징 조약 제몇 조의 녹둔도가 러시아에 할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역사적 해석의 문제입니다. 조약의 맥락을 보면 맥락이 아니라 명문 규정을 묻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침묵. 야마모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셨죠? 일본에겐 논리가 없습니다. 오직 두려움뿐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브리핑룸 문이 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들어왔죠.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 강진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세르게이 볼코프 선생입니다. 우리의 오랜 친구이자 러시아 내부 사정에 정통한 분이시죠. 러시아 내부 협조자가 직접 나타난 겁니다. 볼코프는 60을 넘긴 나이에도 등이 꼿꼿했습니다. 전형적인 소련 시대 관료의 자세였죠. 그가 강진혁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콜드웰 분석관이시군요. 오래전부터 당신의 보고서를 읽어왔습니다. 러시아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볼코프 선생, 당신을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미국 정보 분석관을 서울 지하에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죠. 적과 아군의 경계가 흐려지는 시대입니다. 강진혁이 볼코프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가 홀로그램 테이블 옆에 앉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역사의 증인이 법정에 선 것 같았죠. 볼코프 선생, 콜드웰 분석관에게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진혁이 물었습니다. 볼코프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 합의서의 진짜 의미를요. 그리고 제가 왜 한국 편에 섰는지도요. 그가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콜드웰 분석관, 당신은 왜 푸틴이 영토를 포기하려 하는지 의아해하셨죠? 네. 러시아는 절대 영토를 포기하지 않는 나라니까요. 맞습니다. 절대. 적어도 겉으로는요. 볼코프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다릅니다. 크렘린에는 푸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가 강진혁에게 눈짓했습니다. 화면에 오래된 문서가 나타났죠. 한자와 만주어가 섞인 고문서였습니다. 1860년 베이징 조약. 청나라가 러시아에 연해주를 할양한 조약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볼코프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 조약에서 녹둔도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연해주 본토만 할양 대상이었죠. 녹둔도는 두만강 하구에 있는 섬으로 원래 조선의 영토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녹둔도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녹둔도를 점유한 건 조약 이후의 일입니다. 국경 획정 과정에서 슬쩍 가져간 거죠. 청나라는 혼란 속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고 조선은 청의 속국이라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녹둔도 점유는 애초에 불법이었다는 겁니까? 국제법적으로 회색지대입니다. 하지만 크렘린 내부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푸틴도 알고 있죠. 볼코프가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2000년대 초반 크렘린 내부 검토 보고서입니다. 녹둔도의 법적 지위를 분석한 문서죠. 저는 러시아어로 된 문서를 훑어봤습니다. 결론 부분이 눈에 들어왔죠. 녹둔도의 러시아 귀속은 법적 근거가 취약함.
향후 영토 분쟁 발생, 시방어 논리 부족. 푸틴이 이걸 알면서 왜 처음에 반환을 제안한 겁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볼코프가 손가락을 펴며 말했습니다. 첫째, 어차피 법적으로 불안한 땅이니 전략적으로 활용하자는 계산이었습니다. 한국을 끌어들이는 미끼로 쓴 거죠. 둘째는요. 녹둔도 지하 자원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몰랐다고요? 네. 히토류와 메탄하이드레이트 매장량이 밝혀진 건 최근 몇 년 사이입니다. 처음 제안 당시 푸틴은 그저 늪지대 섬 하나를 던져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게 됐고요. 네. 그래서 상황이 복잡해진 겁니다. 볼코프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푸틴 주변의 올리가르이들은 녹둔도 자원을 포기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더 큰 그림이요? 러시아의 생존입니다. 볼코프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입니다. 러시아는 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인재들은 해외로 떠나고 중국은 우리를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10년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필요한 겁니까? 네. 한국은 러시아가 중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기술, 자본, 그리고 서방과의 가교 역할. 녹둔도는 그 대가입니다. 저는 퍼즐이 완성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푸틴의 계산, 한국의 준비, 그리고 러시아의 절박함.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죠. 볼코프 선생,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당신은 왜 한국 편에 선 겁니까? 러시아 사람이 왜 이런 선택을 한 겁니까? 볼코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배신이 아닙니다. 저는 러시아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푸틴의 러시아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50년간 외교관으로 일했습니다. 소련 시절부터요. 그 시절 러시아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였죠. 하지만 지금은요. 중국의 들러리로 전락했습니다. 푸틴이 러시아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가 강진역을 바라봤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러시아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녹둔도를 돌려주고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얻는 것. 이게 러시아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저는 조국의 미래를 위해 이 선택을 한 겁니다. 저는 볼코프의 말에 묘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국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을 구하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한 남자. 그의 눈에는 고뇌와 결의가 섞여 있었죠. 의웰 분석관 강진혁이 말했습니다.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워싱턴에 뭐라고 보고하실 겁니까? 일본의 편에 서서 이 협상을 막을 겁니까? 아니면 진실의 편에 설 겁니까?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정보 책임자와 러시아의 양심적 내부 고발자. 이상한 조합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눈에서 저는 같은 것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일단 워싱턴에 돌아가야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본 것, 들은 것 전부요. 강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행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멈췄죠. 강 차장. 네, 한 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제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공개하지 마십시오. 미국이 결정할 시간을 주십시오. 강진혁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72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저희도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브리핑룸을 나왔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야마모토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콜드웰 상, 서울에서 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속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교활합니다. 그들은 150년간 이 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미국마저 속이려 할 겁니다. 야마모토 국장,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한국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베이징 조약 전문, 청나라와 러시아의 외교 문서, 당시 지도들, 모든 게 녹둔도가 러시아 영토임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물었을 때는 대답을 못하셨죠. 조약 어디에 녹둔도가 명시되어 있는지. 전화기 너머로 야마모토가 이를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드웰 상, 이건 법적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문제입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한국이 녹둔도를 손에 넣으면 동북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메탄하이드레이트, 북극 항로. 이 모든 게 한국 손에 들어가면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태평양 전략은요? 저는 야마모토의 논리를 곱씹었습니다. 그는 역사적 정당성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말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국장의 주장은 이겁니까? 한국이 옳든 그르든 일본에 불리하니까 막아야 한다. 그게 국제정치입니다. 콜드웰 상, 옳고 그름은 교과서에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야마모토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국제정치에서 정의는 종종 뒷전이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니까요.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일본의 필사적인 태도, 그건 단순한 이해관계 계산 이상이었습니다. 공포였죠. 한국이 녹둔도를 얻는 것에 대한 깊은 공포. 12시간 후, 저는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백악관으로 향했죠. 국가안보보좌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콜드웰, 보고서는 구두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록으로 남기기엔 민감한 내용이 많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서울에서 본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북방전략지휘소, 10년간의 준비, 녹둔도 지하자원, 러시아 내부 협조자. 말을 마쳤을 때 보좌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일본이 뭐라고 합니까? 까달라고 합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요. 당신 생각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죠. 한국의 주장에 일리가 있습니다. 베이징 조약의 녹둔도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조선 영토였고요.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막는다면 미국이 제국주의적으로 보일 겁니다. 한국은 우리 동맹입니다. 동맹의 정당한 권리를 미국이 왜 막습니까?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해.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 가까워지면 동맹 구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죠. 일본과의 관계도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지지하되 관여하는 겁니다. 한국의 협상을 인정하되 미국도 한자리 차지하는 거죠. 녹둔도 개발에 미국 기업 참여를 조건으로 걸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도 러시아에 완전히 기울지 않고 미국도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보좌관이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일본에겐 다른 당근을 주면 됩니다. 대만 방어 협력 강화라든가요. 녹둔도 하나로 미일 동맹이 흔들릴 리는 없습니다. 보좌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네. 너의 의견도 포함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 대사가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뉴욕타임스에 기사가 실렸죠. 한국, 러시아와 비밀 영토 거래? 동맹 배신 논란. 기사는 익명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이 미국을 속이고 러시아와 밀약을 맺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명백한 여론전이었죠. 일본이 언론을 동원한 겁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사는 퍼져나갔죠.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야마모토의 문자가 왔습니다. 보셨죠?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의 야망을 막지 않으면 동북아는 혼란에 빠집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건 더러운 공작이었습니다. 진실과 상관없이 여론을 조작해서 협상을 망치려는 수작이었죠. 하지만 더 화가 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 내 일부 인사들이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국무장관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고 일부 의원들은 한국의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진역에 72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죠.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백악관 보좌관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대통령 면담을 요청합니다. 직접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일본의 여론전 배후와 진짜 의도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왜 한국 편에 서야 하는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오벌 오피스에서 보지. 전화를 끊고 저는 밤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기록으로 남길 작정이었죠. 역사가 심판하도록요. 오벌 오피스는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의 무게가 달랐죠. 역사가 만들어지는 곳이라는 압박감이 어깨를 눌렀습니다. 대통령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도 자리하고 있었죠.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대통령 각하, 녹둔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짧게, 핵심만. 대통령이 손을 저었습니다. 일본이 왜 저렇게 난리인지 설명해봐. 녹둔도 지하에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있습니다. 한국 천연가스 소비량 150년치 규모입니다. 그리고 히토류도 80억 달러 어치가 묻혀 있습니다. 대통령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미친 거야? 한국이 그걸 가져가면 자기들이 손해니까? 정확합니다. 일본은 에너지 빈국입니다. 한국이 에너지 독립을 이루면 동북아 힘의 균형이 뒤바뀝니다. 일본이 두려워하는 건 그겁니다. 국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러시아와 손잡는 건 우리에게도 위협 아닌가? 그건 프레이밍의 문제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 손잡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한국에 굴복하는 겁니다. 푸틴이 영토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건 러시아의 약화입니다. 미국에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 언론까지 동원해서 난리치고 있잖아.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보고서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일본 내각조사실이 미국 언론의 정보를 흘렸습니다. 동맹국이 우리 여론을 조작하려 한 겁니다. 이건 한국보다 더 심각한 배신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굳었죠.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가져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야마모토와 미국 언론인 사이의 접촉 정황 자료였죠. 일본 정보국장 야마모토가 뉴욕타임스 기자와 접촉한 정황입니다. 기사 게재 이틀 전이에요. 대통령이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죠. 이 자식들이. 국가안보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죠.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해 우리 입장을 전하겠다고. 어떤 입장입니까? 녹둔도 협상. 반대 안 한다. 대신 우리 기업도 참여시켜. 에너지 개발에 미국도 한몫하겠다고 해. 일본은요. 나중에 처리해. 일단 저 자식들 여론전부터 막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았죠. 하지만 대통령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골드웰, 네, 대통령, 각하. 네가 직접 서울 가서 전해. 우리 입장을.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도 참석해. 미국을 대표해서. 저는 놀랐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죠. 대통령 각하, 저는 분석관입니다. 외교관이 아닙니다. 알아. 그래서 네가 적임자야. 정치적 계산 없이 진실만 보는 사람이 필요해. 대통령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서 잘해. 미국 이익 챙기는 거 잊지 마. 회의가 끝나고 저는 오피스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휴대폰을 꺼냈죠. 강진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 협상 참여 의사 있음. 내가 대표로 감. 72시간 안에 도착. 답장은 즉각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며 저는 생각했죠. 이게 정말 옳은 결정인지, 한국 편에 선 게 미국에게 이로운 건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실은 진실이었습니다. 녹둔도는 역사적으로 조선 땅이었고 러시아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일본의 방해는 정의가 아니라 이기심이었죠.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였던 아버지. 그분은 늘 말씀하셨죠. 한국인들은 끈질기다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지금 한국은 다시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150년 전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고요. 그 일에 미국이 동참하는 게 나쁜 건 아닐 겁니다. 비행기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동안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 강진혁이 다시 저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밝았죠. 미국이 참여한다니 다행입니다. 대통령의 결정입니다. 저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겸손하시군요. 보고서를 쓴 건 당신인데.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강진혁이 상황을 업데이트해 줬습니다. 내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에요. 뭘 발표합니까? 녹둔도 한러 공동관리 협정, 그리고 지하자원 공동개발 계획, 미국 참여도 함께 발표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반응은요? 예상대로 격렬합니다. 전직 총리까지 나서서 비난하고 있죠. 하지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요? 강진혁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졌으니까요. 미국이 우리 편에 선 순간 게임은 끝났습니다. 서울 시내를 지나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죠. 정문을 통과해 본관 건물에 들어서자 외교부 장관이 저를 맞았습니다. 콜드웰 분석관, 환영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대통령 집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미국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에게 전해 주십시오. 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말문을 열었죠. 콜드웰 분석관, 당신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강 차장이 사본을 보내줬더군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제 보고서가 한국 대통령 손에 들어간 줄은 몰랐거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 편을 드셨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편이 더 쉬웠을 텐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진실 때문입니다. 녹둔도는 역사적으로 조선 땅이었습니다. 러시아도 그걸 인정합니다. 일본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미국이 근거 없는 주장을 지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하셨습니다. 그분은 늘 한국에 대해 말씀하셨죠. 끈질긴 사람들이라고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라고요. 대통령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150년간 녹둔도를 잊지 않고 준비해온 것. 그게 그 말씀의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라를 지지하는 게 옳다고 느꼈습니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죠. 콜드웰 분석관. 내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전 세계에 말할 겁니다. 대한민국은 복수가 아닌 회복을 원한다고요. 그가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지 않을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정의로운 결과입니다. 150년 전 불법으로 빼앗긴 것을 합법적으로 되찾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이건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미국은 그 정의를 지지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에 저도 동석하겠습니다. 미국의 입장을 직접 밝히겠습니다.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죠. 함께 역사를 만들어 봅시다.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서울이야. 뉴스에서 봤어. 무슨 일이야? 긴 얘기야. 나중에 직접 말해줄게.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 당신이 말했던 거 있잖아. 한국 사람들은 칼을 품고 산다고. 그 칼이 복수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 아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아니, 되찾기 위한 거야. 잃어버린 걸 되찾기 위해 갈고 닦는 칼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그녀는 볼 수 없었지만요. 그렇구나. 이제 알겠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내일이면 이 도시에서 역사가 바뀔 겁니다. 저는 그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언론뿐 아니라 CNN, BBC, NHK, 신화통신까지 전 세계 미디어가 집결했죠. 저는 단상 옆 지정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 자격으로요. 정확히 오전 10시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대통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오늘 저는 역사적인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녹둔도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녹둔도. 두만강 하구에 위치한 이 섬은 150년 전까지 조선의 영토였습니다. 1860년 베이징 조약 이후 러시아가 점유했지만 그 조약 어디에도 녹둔도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이 땅은 우리 것이었습니다. 기자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이 계속했죠. 오늘 저는 러시아 연방 정부와의 합의를 발표합니다. 스크린에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작성된 합의서였죠. 대한민국과 러시아는 녹둔도 공동관리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 기업은 녹둔도에 진출할 수 있으며 지하자원 공동 개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향후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전한 주권 이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오래된 문서 사진이 나타났죠. 이것은 1860년 베이징 조약 원문입니다. 조약 전문을 분석한 결과 녹둔도는 할양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말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협상 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정당성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 있었죠. 대한민국은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회복입니다. 150년 전 혼란 속에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 협상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균형을 깨뜨린다고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불의한 현상 유지가 정의로운 변화보다 나은 겁니까? 150년간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왜 위협입니까? 기자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평화를 원합니다. 협력을 원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미국 대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가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든 콜드웰, 미국 국가정보국 유라시아 담당 수석 분석관입니다. 플래시가 또다시 터졌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녹둔도 협상을 지지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정당한 역사적 권리 회복이며 미국은 동맹국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NHK 기자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우려를 무시하는 겁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동맹국의 우려를 경청합니다. 하지만 우려와 사실은 다릅니다. 녹둔도가 역사적으로 조선 영토였다는 건 사실입니다. 러시아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미국은 사실에 기반해 판단합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도 녹둔도 개발에 참여합니까? 네. 미국 기업들도 에너지 자원 개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건 한미 협력의 새로운 장입니다. 기자회견은 1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질문이 쏟아졌고 우리는 하나하나 답했죠. 마침내 끝났을 때 저는 지쳐 있었지만 뿌듯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을 나서는데 강진혁이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더 수고했죠. 10년간. 강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일은 지금부터예요. 저는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협정 서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개발, 관리, 외교적 후속 조치.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150년의 기다림이 끝났구나. 한국은 마침내 잃어버린 조각을 되찾기 시작했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오늘 저는 그 말의 증거를 목격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세계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니, 예상보다 더 였죠. 러시아는 즉각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한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죠. 한러 협력의 새 시대를 기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은 다했습니다. 두만강 출해권을 노리던 그들에게 한국의 녹둔도 확보는 뼈아픈 패배였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건 역시 일본이었습니다.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을 비난했죠. 한국의 행동은 동북아 안정을 위협합니다.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영토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역풍을 맞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의 입장은 급격히 약해졌죠. 더 흥미로운 건 일본 내부에서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한 저명한 역사학자가 TV에 출연해 말했습니다. 베이징 조약을 분석한 결과 녹둔도가 명시적으로 러시아에 할용되지 않았다는 한국의 주장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그 학자를 즉각 비난했지만 여론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불똥이 튀었죠. 그렇다면 쿠릴 열도는요? 일본 야당 의원이 국회에서 질문했습니다. 러시아가 녹둔도를 한국에 돌려준다면서 왜 쿠릴 열도는 일본에 안 돌려줍니까? 정부는 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총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녹둔도 협상을 비난하면서 쿠릴 열도를 언급하지 않은 건 모순이었거든요. 일본도 잃어버린 영토가 있었으니까요. 이 논란은 일본 정치를 뒤흔들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위선을 공격했고 여론은 분열됐죠. 결국 총리는 한 발 물러서야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협상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지역 안정을 위한 협력을 기대합니다. 완전한 180도 전환은 아니었지만 확연히 누그러진 태도였습니다. 강진혁이 말했던 대로였죠. 일본이 움직일수록 그들의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죠. 한국의 녹둔도 협상을 지지한다. 미국은 동맹국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 의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초당적으로 한국 지지 결의안이 발의됐죠. 저는 서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한국은 단순히 협상에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150년간 동북아는 강대국들의 놀이터였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판을 짰고 한국은 그 판 위의 말에 불과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직접 판을 짰습니다. 강대국들이 그 판 위에서 움직여야 했죠. 강진혁이 말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요? 녹둔도 개발입니다. 협정은 시작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 땅을 활용해야 진짜 우리 것이 됩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문서상의 합의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살고 기업이 들어가고 인프라가 건설되면 달라집니다. 미국 기업들도 참여할 준비가 됐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에너지 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메탄 하이드레이트 채굴 기술은 미국이 앞서 있으니까요.
강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일하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바에서 강진혁과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으로 그와 편하게 대화를 나눴죠.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10년간 아무도 모르게 준비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포기하지 않고 뭐가 당신을 움직입니까? 강진혁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실향민이시죠.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라. 땅도, 사람도, 역사도.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녹둔도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할 건 더 많아요. 저는 그의 말에서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져 온 염원이었죠. 성공하길 빕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다음 목표가 뭐든. 강진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요. 당신의 보고서가 없었다면 오늘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다시 녹둔도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여행이었죠.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고국의 땅을 밟고 싶어 했거든요. 헬리콥터가 두만강 상공을 날았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기자회견 때와 달랐죠. 늪지대였던 곳에 도로가 놓이고 있었습니다. 건설 장비들이 움직이고 임시 건물들이 세워져 있었죠. 녹둔도에 착륙하자 강진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콜드웰 분석관. 이제 그냥 이든이라고 불러요. 더 이상 분석관이 아니니까. 저는 얼마 전 국가정보국을 사직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고 새로운 일을 하고 싶기도 했죠. 한미에너지 협력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녹둔도 개발이 첫 프로젝트였죠. 강진혁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섬을 가로지르는 새 도로를 따라 걸었죠. 여기가 메탄 하이드레이트 시추 예정지입니다. 곧 본격적인 탐사가 시작됩니다. 아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 땅이었어요? 150년 전에? 네. 조선시대 지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녹둔도 또는 사슴섬이라고 불렸죠. 강진혁이 설명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이 근처에서 여진족과 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내의 눈이 빛났습니다. 입양아로 자라 한국 역사를 잘 몰랐던 그녀에게 이건 뿌리를 찾는 여정이기도 했죠. 섬 중앙에 다다르자 깃발이 보였습니다. 태극기였죠.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언제 세웠습니까? 한 달 전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러시아 영토이지만 공동관리 협정에 따라 한국 국기 개양이 허용됐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150년 만에 이 땅에 다시 걸린 한국 국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여기 데려와 줘서. 뭘? 당신이 원했잖아. 그것도 있지만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했잖아요. 백악관에서. 그게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옳은 일이었는지 모르겠어. 그냥 진실인 것 같았어. 그게 옳은 일이에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강진혁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됐습니다. 간단하지만요. 현장 식당에서 우리는 건설 현장의 임시 식당으로 갔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강진혁이 말했습니다. 10년 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저는 살아서 이날을 볼 수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너무 먼 꿈처럼 느껴졌거든요. 지금은요. 지금은 믿어집니다. 꿈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두만강 위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개발도 해야 하고 외교적으로도 정리할 게 많죠.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끝났습니다. 되찾았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시작이었죠.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는 것,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준비하는 것, 10년을 기다리는 것. 한국은 그 모든 걸 해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총총했죠. 도시의 불빛이 없어서 별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름다워요. 그래.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50년 전에도 이 하늘 아래 사람들이 살았겠죠. 조선 사람들이. 그들은 자신의 땅이 빼앗길 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되찾을 줄도 몰랐겠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잃어버리고, 되찾고, 잊혀지고, 기억되고. 한국은 기억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되찾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의 사진을 봤습니다. 한국전 참전 당시의 젊은 모습. 아버지, 보이세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지킨 나라가 이제 스스로 일어서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멀리서 태극기가 펄럭이는 소리가 들렸죠.
150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150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녹둔도를 둘러싼 150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잃어버린 땅,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 같았던 작은 섬. 하지만 한국은 잊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조용히 준비했고 기회가 왔을 때 움켜쥐었습니다. 이 영상이 감동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잃어버린 우리 땅을 되찾는 여정을 응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녹둔도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요. 그리고 댓글에 녹둔도를 기억합니다 6글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역사를 기억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eah, we're still on the east side. This is Madison Avenue. We have a bit of a walk to go. We're trying to get down to like 10th, 11th Avenue, so we're not even halfway there, but it's going to be nice to take a little walk. Again, a rare Saturday stream. We're right in front of the Empire State Building, so I can't... Okay, there we go. I can tilt you guys all the way up now. Let's see how our battery is doing. We're on 67, so we are charging slowly, but we are charging. I want to get off this wire soon, though. Start charging the gimbal as well. 6-7, yeah. You need Lotus's 6-7 emote. Hey, Luke, welcome in. Nice to see you, buddy. Hope you're doing well. Happy Saturday. We just came from the Park Avenue Day event. We're making our way down to Hudson Yards to check out some art. I hope you guys are having a lovely day. Out a little bit later than usual. This is not my regular time to stream as well. We're usually out very early in the morning, so if you guys are also capable of catching a stream early in the morning, I would suggest following if you haven't already. Haven't seen her in a while. Streams too early now. Yeah, I changed up her schedule like completely, and I still see a lot of her like loyal like day ones in there in the morning as well, which is very impressive to retain so many of your viewership across time like that. Like, I know that I stream like very early in the morning. I get those Europeans that are, I don't know what time it is in Europe when it's like very early in the morning over here, but that's my usual viewership, is a lot of Europeans and some Americans who are at work. Caught me by surprise this time. Yeah, must feel odd to you. Nice weather. Yes, it is. It's so, I was telling Jesse earlier, I'm out here without a jacket and like for the first time in months, man, and it feels so great. Like not having to carry any kind of like jacket or on me is just amazing. Oh, you got the pedicabs coming down this way. We've made it down to 5th Avenue. We're almost there. 5 more avenues to go. So strap in for a bit of a walk. Hey, there it is, 6-7. Humbucker's got it. Right here to our left is the base of the Empire State Building. A lot of people have seen the very top, but very few people have seen like the bottom of it. Yeah, I had a lot of fun at that the Park Avenue thing. It was kind of cool. Not as exciting as last year. There was like an actual singer there last year. Maybe we did get out late, so maybe there's some stuff like very early on in the morning, but it's crazy not to see you at like